2019년 9월 2일 황해 토해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가슴과 배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었는데 이가 북두칠성과 비슷하여 아명을 응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관례와 혼례를 치른 후 안중근이라고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중근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타기와 활쏘기 등 포수 등에 유능하였습니다. 1894년 안중근이 16살이 되던 해는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맞서 백성들이 항거하는 운동에 안중근 또한 싸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태훈이 이끄는 신천의회를 도와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싸움에 선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 일제와 맺은 을사조약을 보면서 안중근 의사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한국을 열강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동양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내심 일본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며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해야겠다는 이념으로 구국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일운동 거점을 마련하고자 중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착해 있는 한인들의 비협조로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황해도에서 선교활동을 같이 했었던 르각 신부를 만나 그의 조언을 통해 조국에서 교육 계몽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진남포로 온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일부 가산을 정리하여 사범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에 취임하는 등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이후 1907년 안중근 의사는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투쟁의 한계점을 느끼고 무장투쟁을 위해 해외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이후 엔치아 부근 카리 마을에서 동지들과 함께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단지 동맹 이후 안중근 의사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중근은 홀로 하얼빈에 와서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향해 권총의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힘찬 목소리로 코레 아우라라고 소리친 후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7박 8일 동안 신문을 받은 후 별도로 잡힌 3명의 동지들과 함께 류순 형무소로 이동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검찰관은 이토를 살해한 이유를 안중근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안 의사는 15개의 항을 얼거하며 검찰관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1910년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안중근 의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제에 의도된 국제법을 무시한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상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공소권을 포기하고 일본에게는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느냐라며 말하였습니다. 이후 1910년 3월 26일 사형 집행일 안중근 의사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부이다 라는 한편의 글을 남기고 의연하게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오로지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민족의 영웅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